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내리는 선택들로 나를 만들어간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해온 선택들의 총합이다.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분은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이라고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지금 나는 내가 한 선택들의 총합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리는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성격, 가치관, 인생의 방향들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책을 보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늦게 일어나서 유튜브만 보고 동영상만 보고 있고 A를 선택한 사람하고 B를 선택한 사람하고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평소에 어떤 말을 할지 스스로 고를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두 번째, 내가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동료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뭐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인생은 미리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충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점점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떤 거를 의도했냐면 여러분이 1번이냐 뭐 10번이냐 그런 것도 궁금했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저 화면에서 저거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도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하실 때 그냥 의도 없이 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역량은 결과 예측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돌아오느냐가 결과 예측 사고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의외로 이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내가 지금 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일어날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다지 별로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해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결과 예측 사고는 이거는 사실은 감정의 영역보다는 좀 인지의 영역이 가까워요. 식세칸즈에서 말한 8대 역량을 보시면 감정에서 패턴 인식, 결과 예측, 감정 처리, 내적 동기부여, 낙관성 발휘, 공감화력, 목적 추구 8개 중에서 패턴 인식과 결과 예측이라는 부분은 비교적 인지적인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은 정서만 보자는 게 아니라 정서와 생각을 균형을 맞춰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무슨 결과가 돌아올까,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뒤늦은 후회를 방지하는 역량이 이 결과 예측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한번 읽어주십시오. 결과 예측이란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고려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식세칸즈에서 말하는 8대 역량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걸 하면 좋을까 수준보다는 이 선택이 나와 타인의 그러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사실 복합적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Choose Yourself에서 첫 번째 역량이 결과 예측 사고였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분명히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인지는 하더라도 행동까지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감정은 사람한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후회라는 감정은요 뭐 대부분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죠. 그거 왜 필요할까요? 우리 곽정윤님께서는 보다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그렇죠. 후회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맞습니다. 후회를 안 하면 사람이 이 수정을 할까요? 길을 잘못 갔지 않습니까? 아 잘못 갔다. 뭐 후회든 그런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음에 그 잘못된 길을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길을 갔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 그럼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후회, 수치심, 이 죄책감 같은 비교적 도덕적 감정은 잘 다루잖아요. 그럼 굉장히 의사결정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자, 후회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후회를 하느냐? 제가 드리는 방법론은 Reflection, Regret Sheet를 해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상황 두 개를 적는 겁니다. 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30년 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사는 우리 큰아이와의 저녁 식사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요게 두 가지가 최근에 굉장히 제가 속상하고 후회되는 상황인데 그때 제가 느꼈던 이제 감정은 뭐였냐면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내가 뭐 말실수를 했나? 아무리 생각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가졌던 생각이고, 그때 느꼈던 내 감정은 뭐냐면 저놈이 날 우습게 보나? 그런 감정도 솔직히 내가 좀 느꼈어요. 이제 피곤해, 인간들이. 막 그런 것도 없고, 원래 인간은 외로운 건가? 뭐 이런 감정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근황을 살펴봐요. 그놈이 어떻게 사는지. 이게 제가 그 상황에 대한 TFA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그때 맥락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상황에서의 맥락은 뭐냐면, 그러니까 별 문제 없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모임 끝나고 와서 뭐 고맙다, 뭐 잘해보자, 뭐 다시 보자, 인사도 하고 다음 일정도 잡고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맥락이고요. 근데 그 제가 공통점을 봤더니 분명한 사실은 원인은 나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원인은 내가 분명히 무슨 말을 했고 짜증도 나부터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 적극적인 팔로업이 없었던 것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패턴 찾으시는 게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당연히 어려우셨죠? 후회되는 상황을 떠올린 다음에 그 상황의 TFA를 구분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어려우셨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패턴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은 더 어렵다. 왜냐고요? 안 해봤으니까. 결과예측 사고에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역량이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서 어떤 후회를 했을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일상에서 굉장히 잘 하셨던 분들은 내가 저 상황에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해서 잘못됐었지. 그러면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잘하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후회라는 단면 스냅샷을 보면은 그 나의 생각, 감정, 반응, 패턴들이 반복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인식을 했다라면 좀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후회라는 감정은 그냥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의미를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 감정을 느꼈고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만족스럽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이 결과예측 사고입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예측 사고란 내가 지금 하려는 선택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의식적으로 고려하는 능력이 결과예측 사고라고 합니다. 결과예측 사고는 왜 리더들한테 중요하겠습니까? 리더가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그거는 함께 일하는 팀원들, 조직들, 고객,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성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리더가 어떤 말과 행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좋은 리더는 반응하지 않고 설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라면 상대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내가 하는 이 피드백이 저 사람의 성장을 도울까? 위축시킬까? 이 리더의 말 한마디는 팀 분위기를 하루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뭐하러 하냐? 그럼 기분 확 잡치잖아요. 즉 즉흥적인 리더는 예측이 불가하죠. 그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리더는 어떤 선택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뇌가 방어 모드로 간다고요. 그러면 뇌는 수동 쪽이 되고 창의적이고 몰입하고 딱 멈춰버립니다. 무슨 일하는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고려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결과치가 높은 리더들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적절한 말 한마디는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그 어떤 말도 적절한 침묵만큼 강력하진 않다. 그죠? 우리 필요한 적당한 사람에게 적당한 피드백을 적당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적당한 침묵은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요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